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킹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배달 음식들을 보면 로제 소스로 만든 음식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죠. 로제 떡볶이부터 로제 찜닭, 로제 닭발 등 로제 소스를 넣으면 웬만해서는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로제 닭발은 선 넘지 않았나? 이렇게 로제가 인기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토마토 소스와 부드러운 크림의 조합 때문이겠죠. 지금은 다양한 음식에 사용되고 있는 로제 소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래 파스타를 위해 개발된 소스예요. 하지만 이 로제 소스는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뿐이 아니고 일부 다른 음식에도 사용되어 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파스타와 함께 인기가 정말 많은 리조또입니다. 리조또는 쌀을 볶아서 육수와 소스에 끓인 음식인데요. 요리의 비주얼은 한국의 죽과 비슷하지만 식감이 죽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리조또에 사용하는 쌀을 구하기 쉽지 않아서 구하기 쉬운 한국 쌀을 사용하다 보니 조리법에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일부 유명 요리사들이 TV나 인터넷에 공개한 잘못된 조리법 때문에 죽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는 제가 쉽게 구할 수 있는 한국쌀로 연어 크림 리조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영상은 이쪽 카드를 통해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로제 소스를 이용해 리조또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메뉴들을 보시면 로제 소스로 조리된 음식은 보통 새우를 사용하는 파스타 종류가 많은데요. 하지만 오늘은 새우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오늘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냉장고에 몇 팩씩 가지고 계실 만한 닭가슴살을 이용해 로제 소스 리조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파스타나 리조또에 치킨 스톡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치킨 스톡을 사용하기 위해 뜨거운 물 150ml에 치킨 스톡 큐브 하나를 넣어서 녹여 놓을 거예요. 리조또라는 게 마른 거창해도 사실상 들어가는 재료가 많지 않아요.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대부분 마늘이 사용되죠. 중간 사이즈쯤 되는 마늘을 2개 정도 으깨줍니다. 으깬 마늘의 크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마늘은 그냥 슬라이스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파스타나 리조또는 양파도 많이 사용됩니다. 중간 사이즈의 양파 4분의 1 정도를 다져서 사용할 거예요. 양파는 너무 형체가 없을 정도로 잘게 다지지는 마세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용하는 닭가슴살을 사용할 겁니다. 저처럼 생 닭가슴살을 사용하셔도 되고 냉동 닭가슴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집에서 먹은 생닭의 닭가슴살을 직접 분리했지만 팩에 있는 닭가슴살을 사용하는 게 몇 배는 편하겠죠. 닭가슴살을 먹기 편한 1cm 정도의 큐브 형태로 잘라줍니다. 기름을 두르고 먼저 닭가슴살을 볶아줍니다. 오늘 요리는 꾸덕꾸덕한 로제 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닭가슴살을 시즈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은 닭가슴살을 사용하게 되면 칼로리를 더 낮출 수 있겠죠. 자, 재료들이 전부 준비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리조또를 만들어 볼게요.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마늘을 넣어 올리브 오일에 마늘의 향을 입혀줍니다. 마늘의 색이 약간 변하면 양파를 넣고 양파가 반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이제 물에 3시간 정도 불린 쌀을 넣어줍니다. 불린 쌀 역시 양파처럼 반투명한 상태가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쌀을 담가뒀던 물은 쌀 전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쌀뜨물로 리조또를 조리하게 되면 국산 쌀로 리조또를 만들어도 리조또 전용 쌀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제 쌀뜨물을 쌀이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부어주고 다시 볶아줍니다. 쌀뜨물이 졸아들면서 쌀이 흡수가 돼서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면 다시 한번 쌀뜨물을 같은 양을 넣어줍니다. 쌀을 볶을 때는 눌러붙지 않도록 쌀을 계속 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쌀알이 부서질 정도로 누르지는 마세요. 다시 물이 졸아들어 보이지 않으면 아까 준비했던 치킨 스톡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토마토 소스 100ml, 크림 100ml와 닭가슴살을 넣고 볶아줍니다. 이쯤에서 취향에 따라 바질이나 오레가노를 넣으셔도 좋아요. 이제 소금과 후추를 넣고 간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소금을 2꼬집을 넣었는데 여러분은 소금을 1꼬집씩 간을 보면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실제 이탈리안 레스토랑 요리사들이 살이 많이 찌는데요. 그 이유는 매번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간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탈리안 레스토랑 일을 하면서 거의 10kg 정도 살이 쪘어요. 이제 소스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충분히 꾸덕꾸덕해졌어요. 소스가 너무 묽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접시에 담고 먹는 동안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육수의 점도가 강해지니까요. 이제 접시에 담고 파슬리와 치즈를 뿌려 완성합니다. 접시에 담기 전에는 소스가 넉넉했는데 아무래도 영상을 촬영하고 세팅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리조또가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변했어요. 보통 레스토랑에서는 완성되고 바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수분이 많은 상태로 손님에게 나가게 됩니다. 물론 촬영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으면 손님에게 나가는 것과 같은 상태로 접시에 담을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음식이든 해당 나라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리조또 역시 이탈리아산 리조또 전용쌀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레스토랑에서도 이 리조또 전용쌀을 사용하기는 부담이 적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 레스토랑 레벨의 레스토랑이 아니라면 대부분 국산 쌀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리조또가 이탈리아 죽이라고 잘못 알려지면서 귀찮다고 쌀부터 조리하는 방법이 아닌 이미 조리된 밥을 이용해서 리조또를 만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즉석밥을 사용하는 건데요. 리조또는 죽 같은 질감에 죽처럼 터지지 않고 탄력이 살아있는 쌀이 특징인 요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조리된 밥으로 리조또를 요리하게 되면 당연히 죽처럼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리조또와 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쌀의 상태인데요. 지금 이 쌀의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탄력이 아직 살아있죠. 죽과는 전혀 다른 질감입니다. 물론 그냥 보시기에는 죽과 별 반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드셔보시면 식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즐겁게 요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레시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오늘의 이지 레시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킴이었습니다.